갈 때였으면 시내 가자 이러면 동성로 와가지고 학생들의 모든 추억들이 만들어지는 곳. 신나는 거? 부산하면 서면 이런 느낌이니까 대구도 동성로 이런 느낌이었어요. 동성로는 밤이 돼도 불이 꺼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주말 되면 동성로로 친구들이 모이고 제가 대구에 있는 한 계속 와야 되는 곳. 저는 동성로라고 이야기하니까 막 가슴이 벌써 좀 일렁일렁하고 막 엉덩이가 들썩거리면 좀 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우, 전 동성로 생각하면 가슴이 이제 쿵쿵쿵 뛴다는 느낌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친구 약속을 그 제일서적 아시나요? 네, 그렇죠. 거기서 많이 모르는 약속을 사람. 잡았는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 친구 올 때까지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요? 정말요? 예, 저 문학도였기 때문에. 저는 아까 네. 쿵쿵쿵 하시길래 아 동성로에 나이트 많이 가셨나 보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했거든요. 사실 제일서적 앞에 그렇게 계시면은 저같이 학고파들은 책 사러 들어가기 너무 힘들었어요. 약속 시간 지키는 사람들 때. 저는 뭐 중파 앞에서 보자라고 하면 근데 중파 앞에 조금 공간이 있어요. 예. 근데 맞아요. 가면 다 만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 뭔가 잘못한 게 없으신 모양이에요. 파주소 앞에 좀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났는데 혜혁 씨는 어디 가셨어요? 저는 아주 중파하고 멀리 있는 하늘극장에서 만났죠. 항상 비 올까 봐 차막 끝에서 기다렸던 기억도 있고 거기 오시는 분들의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이 보는 재미가 있죠. 굉장히 사람 있었어요. 구경하는. 그래서 내일은 저 따라 해봐야지. 저 신발 사야지. 뭐 이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약속 장소를 거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파는 만나서 올라가고 한일극장 만나서 내려오면서 놀았던. 저는 파주소가 싫어서. 예전에 그 대백 앞에 그 분수대하고 시계탑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시계탑에 대한 기억이 아.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대폰 없고 손목시계도 없지만 그 시계탑을 보면서 정확히 시간을 맞춰 만났잖아요. 예. 시계탑 틀렸다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잘못됐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모두 틀린 거니까 괜찮아요. 대백에서도 그 층층이 계단이 있으니 친구가 거기 묻히지 않고 얼굴을 이렇게 빼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녕 하고 만나고 또 너무 붐빌 때는 그 연문인가요? 맞아요. 그쪽 가서 기다리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가 다 이해한다는 거? 이 한마디로 통한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경험입니다. 제가 처음 대구 와서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동성로입니다. 그때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년 전에. 예. 예, 당연히. 그리고 거기서 먹었던 그 빨간. 네네 붉은 오뎅. 예. 그게 지금도 기억나고요. 우리 붉은 애들도 오뎅이라 말은 없습니다. 양념 오뎅 네. 맞죠? 양념 오뎅이죠. 오뎅이랑 다 예, 예. 붉은 빨간 오뎅 양념. 그러면 이건 좀 추억이 약간 사라져요. 그렇네요. 예, 양념 오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명 이름이 되게 궁금했어요. 왜 동성로일까라고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렇겠죠. 사실 한 번도 이게 왜 동성로일까? 동성로의 성이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동쪽의 성이었던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로, 서성로, 북성로까지 이어져서 2.7km 정도의 옛날 읍성이 있었던 자리거든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신장로가 생긴 거예요. 그 대구백화점하고 중파 사이에 옛날에 동문이 있었다고. 네. 그 표지석이 딱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으면 동성로 나가서. 그러니까 그 역사적 장소를 이렇게 요만한 바위에 새겨놨어요. 여기에 무슨 자리다, 무슨 자리다 이런 게.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게 그 장대석이에요. 아. 장대석은 그래도
동성로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정체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저희들은 이제 이 장대석이 사성로를 다 둘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북성로에도 딴 건 모르겠는데 그 장대석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장대석 가운데 보면 10m마다 뭐 이렇게 뭐 하나씩 있어요. 표식이 이게- 있어요. 이게 10m를 표시하는 거. 이게 네. 요만한 네모나만한 네, 그 동판. 포스트잇 크기의 동판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그게 대구읍성 모양이죠. 맞습니다. 맞더라고요. 대구읍성 모양이고 막루라 그러죠. 이렇게 성 위에 보면 이렇게 그 대포 같은 거 쏘려고 네, 하는 그거를 하겠던 네. 네. 그런 거가 어떤 식으로든 읍성에 좀 흔적을 남겨보자.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다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아 이게 읍성이구나. 또 이게 이게 표식이 또 그런 걸 의미하는구나라고 하면 대구 읍성에 대한 어떤 기억이 또 현대인들 또 어린 학생들 포함해서 시민들도 느끼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게 이게- 디자인 의도였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뭐 동쪽의 별 막 이런 식으로 그 성을 네, 별성자로 네, 생각해요. 그냥 이제 우리가 또 대구가 동쪽이잖아요. 네. 서울 중심에서 볼 때 동쪽의 별이 여기 다닌다 그것도 뭐 이런 맞는 식으로 얘기네. 지어내고 했었죠. 그렇게도 괜찮네요. 지어내고 했었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는 그 자부심 같은 빛나는 곳이었다. 긍정적인 생각을 그쵸, 떠올리게 그쵸.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대구는 되게 독특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근대화될 때 모든 그 다른 관이라든지 이런 근대 시설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도심이라고 하는 외곽에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대구가 읍성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뭐 도청부터 시작해서 뭐 은행, 백화점 다 그 읍성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전통과 근대가 이게 같이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네. 굉장히 독특한 도시입니다. 그 읍성이라는 것들이 대구 시민들이 그렇다면 이게 성이었구나라는 거를 존재 자체 모르게 된 것이 결국에는 또 일제 잔재 아닐까요? 1907년도에 사실 읍성이 박중량에 의해서 고종의 뭐 승인도 받지 않고 사실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 당시 박중량 지금 말하면 시장이죠, 시장. 시장이죠. 예, 시장이죠. 근데 고종이 반대를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읍성을 사실은 무너뜨리겠다고 하니까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조선 고종은 정부는 계속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반대를 했죠. 당시 일본인들이 자기 상권을 만들려고 네. 북성로를 무너뜨리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박준하가 굉장히 친일파지 않습니까? 당시에 읍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혼날까봐, 예. 자기가 처형을 당할까봐, 가족에게 해가 갈까봐 자기 가족들은 일본에 다 보낸 거예요. 무너뜨리고 아 그렇게까지. 미리 다 보내. 그때 이미 백작에 받았거든요. 네. 지위를 형성했는데 자, 대구 인부들에게 자, 몇 월 며칠 날 대구 읍성 무너뜨릴 테니까 모여라. 급여를 주겠다. 대구 사람들이 안 갔어요. 그게 대구 시민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그렇죠. 표시였네요. 그래서 박중량이가 부산에 있는 인부들을 밤에 데리고 와서 다 무너뜨린 거죠. 그거를. 실제로 박중량이는 대구 사람이 아니죠. 예, 다른 지역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오히려 다른 지역이니까 오히려 더 반대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그거를 철거를 하려는 목적이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대구역이 바로 인근에 들어오면서부터예요. 대구역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물자들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본 상인들이 어쨌든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성이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저 읍성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뭐 대구만은 아니고요. 전국의 읍성이 사실 일제히 그때쯤에 다 없어집니다. 거의 다가. 그렇군요. 대구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그 귀중한 문화 자산인데 대구 읍성이라는 그렇죠.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일제에게는 진입 장벽이 되니까 이걸 밀어버린 그렇습니다. 거고